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4년간 과사람에서만 경시 공부나 영재고 준비를 했었고, 대구과학 영재학교에 입학하게 된 지 3년 동안 공부를 했고, 이번에 대학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를 포함해서 설카포연고 그런 명문 대학교를 전부 다 합격을 하고,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고려대 차세대 통신학과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고력 수학 교구 같은 거에 저희 어머님이 관심이 가장 많으셔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사고력 수학 교구를 많이 접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영재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초중등 영재원을 다니면서 그런 심화적이고 창의력이 요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보다 체계적이고 좀 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영재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좀 건전하게 해소할 창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나 운동도 하나의 취미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과사람이 혼자 해야 할 숙제를 정말 많이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만 한다면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밤에 밤잠도 못 주무시고 저희 데리러 막 사직까지 오시고 했거든요. 솔직히 제가 다른 영재학교 대비하는 학원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사람에서만 공부를 했던 이유가 이런 금액적인 부담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좀 가격이 착한 그런 학원을 찾아보다 보니까 과사람에서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영재학교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딱 3가지입니다. 먼저 제 또래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정말 다양하고 특색 있는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같은 꿈을 가지고 확실히 검증이 된 아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정말 학교 분위기가 좋고 서로 으쌰으쌰 해주는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 2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경험들과 너무 좋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저절로 꿈이 생기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저는 영재학교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 명문대학교를 가고 싶다 하면 저희 학교에 오는 걸 강추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 주도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또 앞서 나왔던 연구 활동도 거의 학생들이 도맡아 하기 때문에 정말 같은 또래 아이들이 쉽게 해볼 수 없는, 평생 한번 해볼까 말까 한 경험을 거의 맨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영재학교다 보니까 대학 연계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저희 학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을 9박 10일 정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 자유의 여신상, 타임스퀘어 그런 거 구경도 하고, 동부에 가서 이제 정말 입 떡 벌어지는 학교들이죠. 하버드 대학교, MIT 공대, 뉴욕 대학교, 그런 대학교에 가서 정말 인류라 불리는 명문 교수님들의 강연을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아이 친구들, 이 전자현미경 가격이 얼마 할 것 같아요? 저게 기기 하나에 7억입니다. 7억. 그 메리츠 자산 CEO인 존리 CEO님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 CEO님이 강연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그분처럼 약간 창업을 해보고 싶다, 약간 사장이 돼보고 싶다, 그런 꿈이 생겼는데, 검증이 되었고 열정적이고 비전 있는 친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거의 영재학교 분위기와 과사람 분위기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전교생이 90명이 안 되는데 서울대를 50명이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 분위기가 정말 나만 잘하면 된다 분위기예요. 정말 중학교 때 산만하고 말 안 듣고 숙제도 안 해오는 그런 말썽꾸러기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변해야 할 계기가 필요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재학교 입시에 실패하더라도 잃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재학교에서 배웠던 것, 솔직히 지금 영재학교 떨어져서 가거나 인문계를 가서 대학을 간 친구들도 제 주변에 많은데, 그런 친구들한테 너 영재학교 준비했던 거 후회하냐 물어보면은 단 한 명도 후회했다고 말하는 애들이 없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는데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MS에서 처음으로 창의력, 사고력 수학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다닌 학원이라곤 미술, 음악 학원, 교과 과목 학원은 전혀 다니지 않았고요. 제가 처음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 수업이 그냥 학교에서 했던 수업과는 조금 달랐던 게, 제가 어릴 때부터
레고나 이런 과학 상자 가지고 직접 만들고 손으로 놀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수업 역시 수학 과학 내용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나무 블럭으로 막 쌓고 막 실제로 통에 물 채워가면서 부피를 측정하고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수학과 과학적 원리를 공부했는데 이때 수업 내용이 저한테는 정말 재미있었기 때문에 같이 했던 수학과 과학 역시 저에게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정말 잘 풀리면은 진짜 그 무엇 다른 공부 어떤 것보다도 정말 재밌습니다. 안 풀리면은 이게 머리를 진짜 쥐어 뜯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지만 잘 풀리면 이만한 공부가 없거든요. 이렇게 제가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선행과 경시대회 준비의 반복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처음부터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수학 과학이 재미있었고 나는 지금 초등학교인데 중학교 수학 문제가 잘 풀리네?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과학고는 영재학교와 달리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중학교 내신 관리와 그 다음에 자소서 그리고 면접만 준비를 하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습니다. 사실 고등선행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다른 친구들 모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하고 온 만큼 이제 1학년 때 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부 외의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거나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장점 중 하나인 2학기 때 미국 현장 체험 학습을 갑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가서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직접 갔었고 정말 완성도 있는 연구를 6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부산과학전람회에서는 특상을 받았고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국과학전람회에 나가서 우수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제가 단순히 고등학교 선행만 진행한 것은 아니라 경시대회 같은 것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수학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게 되면 그냥 이제 뭉뚱그려서 선행을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분야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게 되면은 공부가 또 더욱더 재밌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걸 굉장히 재밌어하고 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막 책에 이만한 두께의 책을 진짜 얇게 요약했을 때 제 스스로 뿌듯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러한 공부 방법이 단순히 공부를 하는 걸 넘어서 제 공부를 조금 더 재미있고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해준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초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24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천원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성균관대 의예과 카이스트 총장 장학생 그리고 서울대를 모두 합격하고 서울대를 결정한 학생이고요. 어머니께 어머니 저 사직동에 학원을 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여기서부터 좀 흔하지 않지만 처음에 잘 못하고 과제도 엄청 많고 하니까 제가 잘 못 따라갔었어요. 그게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책상에 앉아서 새벽 3시, 4시까지 스탠드를 켜고 공부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 만큼 그런 다른 수학과학을 제외한 분야에서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진로를 탐색하면서 어떤 계열로도 진학할 수 있는 자사고를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답지 한번 보지 않고 정말 독하게 수학 공부를 했었고 이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이때 했던 공부들이 제가 고등학교 가서도 혼자 공부를 해내고 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공학기술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학교에 건의를 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 국회에 초대되어서 간담회에 참석한 적도 있고요. 또 울산 토론축제에 참여해서 울산신문에 이렇게 글을 쓴 적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유니스트에 관련된 많은 활동을 언급해 주셨는데 유니스트의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슈퍼컴퓨팅 캠프에 참여해서 직접 슈퍼컴퓨터를 다뤄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장학퀴즈에 출연해서 또 EBS 방송 출연할 기회도 있었고 또 이제 틈틈이 제가 또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해서 중국어, 뭐 한국사 공부도 하고 일본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북극을 다녀왔습니다. 북극 다산과학기지 들어보셨나요? 네, 전국에서 3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논술로 1명을 더 선발해서 우리나라 극지연구소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줘서 한 일주일 이상 다산과학기지에 머물면서 연구활동을 하는 기회까지 그래서 조금 더 꿈을 찾고 싶고 그런 다양한 분야의 탐색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자사고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힘을 실어주네. 뭐 앞에 멋있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뭐 미국도 가고 북극도 가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야구도 하고 태권도도 진짜 오래 했고요. 친구들이랑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CMS라는 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끌려갔죠. 기초사고력 부분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수학 지식을 배우는 부분이었고요. 논리사고력 부분은 어느 정도 심화적인 개념을 배우면서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창의사고력 부분에서 저는 수학적 흥미를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 부분이 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잘 섞여 있어요. 주변의 환경을 조성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영재원을 준비해보지 않겠느냐라고 권유를 하셨고 또 끌려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지금 뒤돌아봤을 때는 영재고, 과고, 자사고에 이어서 과기원, 서울대, 의대 가는 친구들 다 여기서 만났던 것 같거든요. 당시 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초등학교 때는 엉덩이 붙이는 연습만 해도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시, 선행, 내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시기가 와요. 초등학교 때 키워놓은 엉덩이 힘으로 앉아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공부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예제 푸는 거 정도였어요. 되게 고등학교 입시랑 큰 관련이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경시 성적은 영재고 입시든 과거 입시든 되게 큰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영재고 대비를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메모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밥 먹거나 할 일 없을 때 계속 정독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적은 내용들을 다 외울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도 다 외우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물론 과사람 내지만 영재고 데뷔하는 친구들 중에서 부산 1등도 한번 찍어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공부를 했던 게 고등 내신의 기초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첨언인데요. 이 영재원에서 까발리에리의 원리라는 개념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입시할 당시에 한국과학영재학교 3차 면접 때 이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과거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되게 무안했고 죄송했고요. 저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꺾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세상이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느낌표를 띄웠죠. 제가 과거 영재고를 간 친구들보다 대학을 못 간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의대였고요. 의대를 가야겠다. 그래서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가 내신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누적 복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월요일에 배운 거 월요일에 복습하고요. 화요일에 배운 거 화요일에 복습하고 월요일 것도 한 번 더 복습해주고 수요일에 또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월, 화, 수 거 다시 한 번 복습해주고 이렇게 계속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서 휘발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수학 공부를 하세요. 제발 수학 공부하세요. 제가 수학으로 진짜 이득을 많이 본 케이스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대를 가야 했던 이유는요.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였거든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확고한 목표의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 그 목표였거든요. 그 목표가 있어야 본인이 어떤 공부를 맞닥뜨리더라도 공부의 시련을 맞닥뜨리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발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과학고는 어렸을 때 형이 과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과학 쪽에 좀 내가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과학고 쪽으로 진로를 바꾼 것 같습니다. 않았지만 평생의 원동력이 됐고 그때 했던 공부들이 진짜 제 실력을 키우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과거 영재고 준비를 안 하고 수능 공부에 매진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것 같아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